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WS 데이터 분석 특집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첫 시간을 맡은 AWS에서 테크니컬 에벤저스라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 구성 및 관리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데이터 분석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AWS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정의와 요구사항 이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데이터 레이크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AWS 레이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의 현주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데이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예측하는 것 이상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 5년간 데이터 생산량이 10배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저장 기간을 15년이라고 봤을 때 15년 후에는 1000배가 넘는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죠.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헥사바이트까지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새롭게 나타나는 데이터 분석 기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10여 년 전부터는 오픈소스가 이 데이터 분석의 대세가 되면서 11년 전에 하둡이 나타났고요. 엘라스티서치가 8년 전에, 그리고 프레스토는 5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스파크는 4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데이터 분석의 사용에 대한 욕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분석하는 사람들이 로그 분석으로만 만족했지만은 최근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직종이 생기면서 기업 내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재무나 마케팅, HR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데이터의 통찰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데이터를 각 팀마다 저장을 하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팀 내에 어떤 데이터를 서로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데이터 사일로라고 불렀고요. 각 팀들이 각각의 저장소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보니 손쉽게 통합적인 뷰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일반 비즈니스 유저들한테 제공하기 어려웠었죠. 이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나아가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오늘 설명드릴 이 개념은 기존에 데이터 사일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하나의 통합된 저장소에 묶어서 손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뿐만 아니고 기계학습, 인공지능으로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AWS 기반에서는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포맷과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규모의 어떤 양에서든지 충분히 저장이나 분석할 수 있는 단일 저장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단일 저장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리고 사이즈와 관계없이 모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까 데이터 사일로를 말씀을 드렸고, 또 흔히 말해서 데이터 늪, 데이터 스왑프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저장소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레이크는 이 저장소에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을 저장을 하고요. 또 데이터 포맷도 읽기 쉬운 스키마, 제이슨 파일 형태로 제공하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 좀 쉬운 파켓 형태로 저장을 하든지 다양한 형식도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아키텍처들,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의 스토리지와 컴퓨팅 서비스를 분리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 보안 규칙, 이게 꼭 필수적이겠죠. 어떻게 하면 다른 데이터와 섞이지 않고, 그리고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AWS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은 손쉽게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사실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다양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 클라우드가 제공해 주고 있는 이 확장성,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구축, 이것들이 AWS 기반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WS 기반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오늘 이 세미나를 전체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소스가 있죠. 데이터 소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RDS라고 하는 것은 이제 AWS가 제공해주는 강계형 DB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다이나모DB는 노시컬 데이터베이스죠. 그 외에도 ERP나 웹로그, 그리고 뭐 IoT 데이터 같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 소스가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RDB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겠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가 있고 그게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있다고 하면 제가 뒤에도 설명드릴 이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료를 클라우드로 이렇게 배송을 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 그러면 아마존 키네시스 또는 아마존 MKS, 카프카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 S3라고 하는 아주 대용량의 스토리지 파일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전처리를 할 수 있는 ETL 서비스인 AWS 구루라고 하는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카탈로그와 데이터 포맷 형식은 다양한 형태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아테나라고 하는 것은 S3에 있는 파일을 바로 애드옥하게 SQL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아마존 EMR은 하둡 기반의 맨리듀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구축한 서비스가 되겠고요. 아마존 일러스트리서치는 로그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시고 아직까지 이름이 낯쓰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름과 이 용도를 조금씩 하나씩 여러 번 이제 들어보시면 아마 손쉽게 빨리 익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마존 킥사이트라고 하는 시각화 도구로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뭐 러커나 태블류 같은 BI 툴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분석, 그리고 이것을 시각화하는 이런 전체 과정을 AWS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S3와 카탈로그를 제공해주는 AWS 글루, 전처리를 위한 글루 서비스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는 데이터 레이크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예요. AWS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고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스키마를 저장하고 또 S3에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AWS에 있는 분석 서비스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S3는 정말 다재다능한 서비스고요. 높은 가용성과 성능을 제공하고 또 내구성도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파일의 형태에 따라 스토리지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스토리지의 티어링을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멋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AWS 글루라고 하는 걸 통해서 ETL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추출, 변환, 로드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크롤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 소스를 추출해 가지고 자동 스키마를 인식해서 테이블 구성할 수 있는 카탈로그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ETL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스팟 기반의 사용자 작업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가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는 원본 데이터부터 분석형 데이터, 그리고 특정 목적의 데이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이제 레드시프트나 EMR이나 아테나나 또 다른 AI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실시간 소스로부터 데이터 이동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로부터 데이터 이동을 한다면 전용선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S 클라우드와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또는 사무실과 전용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저장 장치로 카피를 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라든지 아니면 SFTP, FTP 같은
전송 방법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실시간 소스로부터 데이터 이동도 가능한데요. IoT 기기에서 AWS를 연결해서 제공하는 IoT 코어도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할 수 있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또는 뭐 S3에 바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어스 그리고 비디오 스트림 이런 기능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손쉽게 S3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아주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무실이나 데이터 센터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을까요? 뭐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mbps의 전송 속도로 10TB를 옮기려면 12일이 걸리고요. 1PB를 옮기려면 3년이 걸려요. 뭐 이러면은 사실 데이터를 옮길 수가 없죠. 물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아지면 할수록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옮길 수 있지만 그래도 용량이 크다면 손쉽게 옮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가 만든 게 AWS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게 AWS 스노콘이라고 아주 작은 도시락만한 사이즈가 되거든요. 8TB의 스토리지가 있고요. 2.5k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여기에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S3에 업로드를 해드려요. 요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AWS 스노볼 또는 스노볼 엣지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40 또는 80TB의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컴퓨팅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CPU 메모리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넣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AWS 올리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AWS 람다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재밌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이런 스노우볼들을 모아서 이런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다가 넣은 다음에 페타바이트 또는 헥사바이트급의 대용량 데이터들을 아예 데이터를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데이터를 카피한 다음에 이동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스노우콘이라는 거거든요. 이 스노우콘을 보시면 떨어뜨려도 뭐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고요. 이게 이제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스노우볼은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TB 정도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한 다음에 이걸 옮길 수 있고요. 이게 한 대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대를 병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 페타바이트 데이터를 쓸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 보시면은 이제 현장 있잖아요. 뭐 건설 현장이나 지금은 이제 지질학 그 연구 현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제 폭파 현장에서 이 스노우볼에 있는 그 주변 데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손쉽게 수집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보여드린 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컨테이너 그 트레일러입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1200개가 넘는 스노우볼을 탑재를 해서 100PB까지를 한 방에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클라우드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저장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노우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작업 생산을 하시면 장비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복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배송을 해주시면 이거를 이제 S3로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AWS 클라우드에 바로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데이터들은 다양한 AWS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S3에 있는 그 형태 그대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3 Select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객체들을 파일들의 목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SQL로.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티어로 옮기거나 이렇게 또 할 수 있고요. S3 기반의 다양한 서드파티 분석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AWS가 제공해드리는 광범위한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도 하실 수 있거든요. 데이터 웨어하우징 서비스 뭐였죠? 레드시프트. 그리고 대화형 SQL 쿼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면 되고요.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EMR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면 되고요. 실시간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LS 서치를 쓰면 되고, 그리고 대시보드나 시각화를 쓰고 싶다. 그럼 킥사이트라는 것을 쓰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기계학습을 쓰고 싶다. 모델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세이지메이크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비스들이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고요. 오늘 이후 시간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서버리스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서버를 구성하지 않아도 사용한 양만큼만 지불할 수 있고 또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 확장, 감소할 수 있고 높은 가용성을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WS에서 만약에 AWS IoT라고 하는 서비스가 들어와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된다면 글루라고 하는 ETL 서비스로 분석을 하고 그걸 아테나라고 하는 SQL로 쿼리를 분석한 다음에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세이지메이커에서 머신러닝으로 학습해서 퀵사이트로 시각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들은 다 서버들이 없고요. AWS가 제공해드리는 방식으로만 손쉽게 서버리스 형태로 분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가 주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해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장소 또는 회사 내의 저장소들은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AWS는 이미 클라우드 자체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데이터 보안 또는 접근 제어, 암호화, 규정 준수,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AWS의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레이크의 보안 수준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AWS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많은 고객들이 AWS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개 회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런 회사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글로벌 기업의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 구축 분석 사례라고 하는 또 영상이 있어요. 여기에 아마존과 그 다음에 에픽 게임즈, 다우존스 그리고 이퀴노크스라는 회사들에 대한 분석 사례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웅진이나 크몽, 지그재그, 현대백화점 이런 사례도 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유튜브 영상들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AWS 레이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사용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할 때 고객의 애로점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작업들이 데이터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데이터 클린징, 변환 이런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하면 클린징을 하는지 기존의 AWS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관계형 DB, RDB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옮기고 그것을 이제 클린징해서 작업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본다면 먼저 RDS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DB에 있는 테이블들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RDB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저장할 S3 스토리지 버킷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버킷에는 또 누가 접근을 하는지를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권한으로 접근할지를 세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AWS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RDB에 있는 테이블들을 매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S3 스토리지에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ETL 작업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설정된 작업들을 통해서 클린징을 하고 변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ETL 작업들에 대한 글루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변환된 작업들을 개별 분석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아테나나 뭐 레드시프트에서 그 파일을 접근한다고 하면 테이블에 대한 접근 권한들도 이제 세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AWS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 작업을 한다고 하면 S3와 글루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 선택하고 저장소 연결하고 보안 접근 제어하고 또 스키마 연결하고 ETL 작업 스크립트 만들어서 최종 사용자들을 위한 접근 제어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이제 작업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쉬워졌긴 하고요. 여러분들이 세세한 작업들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반복적이고 좀 손쉽게 구성되지 않죠. 그래서 AWS 레이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이크 포메이션은 좀 더 쉽게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하고 또 그것을 클린징하는 ETL 서비스를 자동화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부터 클린징 작업들을 조금 더 쉽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레이크 포메이션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AWS 글루라고 하는 기능들을 이제 세세하게 우리가 작업
작업을 세팅을 하고 테이블을 세팅하던 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터라고 하는 데이터 임포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키마 작업들, 파티션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고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변환 작업들도 손쉽게 할 수 있고, 데이터 카탈로그도 손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접근 제어도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하던 것보다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AWS 레이크 포메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모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모는 AWS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데이터, 이걸 이제 데이터 레이크로 구성하고 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AWS에서 사용하는 모든 활동들, 작업들, API 활동들을 이벤트 로그로 만들어가지고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는 보안 감사 기능에 유리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로그들을 어떻게 레이크 포메이션으로 데이터 레이크 작업을 하고 커리를 던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 레이크 포메이션 콘솔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모양이 보이고요. 서울 리전에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작년 11월 달 정도에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3라 글루, 아테나, 이것이 이제 관계되어 있는 서비스죠. 시작을 해보면 먼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 S3 스토리를 등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퍼미션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활동을 보시면 제가 작업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 로케이션을 선택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로케이션은 S3 버킷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S3 버킷, 클라우드 트레일 버킷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퍼미션을 이제 세팅을 하고 로케이션을 만들면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니 클라우드 트레일의 버킷이 만들어졌고요. 제 블루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블루프린트를 보면 다양한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데이터 로그 처리하는 것도 있고, 로드 밸런스 로그 처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제가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클라우드 트레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데이터 내용들을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타겟이 없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요 클라우드 트레일 데이터들을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가지고 변환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트레일 버킷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해보면 클라우드 차니시티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서 요걸 이제 여러분 시간적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 위클리로 작업할 수도 있고, 이제 요거는 한 번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네임은 이제 차니시티라는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글루로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글루 워크플로우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렇게 생성을 하면 블루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트레이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작업들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글루를 연결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쓰면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작업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요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차니 시티라고 하는 작업은 글루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스타트를 누르면 요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한번 리로드를 해볼까요? 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여기 지금 작업이 시작돼서 작업이 동작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루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자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트레일 데이터를 받아와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S3에 넣고 글루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글루에 들어와서 이 워크플로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클로우를 생성하고 워크플로우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고요. 금방 보여드린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드민 작업에 가시면 요 작업들의 접근 권한들을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거든요. S3 유저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권한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퍼미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테이블을 뭐 생성한다거나 드랍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S3 유저에 대해서 테이블 생성 또는 드랍 뭐 이런 것들의 기능들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는 아마존 아테나를 통해서 SQL로 바로 쿼리를 던지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트레일 로그를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SQL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레이크 포메이션으로 어떻게 손쉽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잠깐 보셨거든요. 기능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루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글루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또 뭐 제가 데모에 설명을 안 했지만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변환도 가능합니다. 글루에 보시면 여기 ML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ML 트랜스폼을 사용을 하면 손쉽게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라벨링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라벨 데이터가 만약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여러분들의 데이터의 라벨링도 기계학습 기반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요거는 이제 글루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레이크 포메이션 콘솔에서 바로 가능하고요. 데이터 텍스트 기반의 검색의 필터링도 가능하고 아테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바로 보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접근 제어 기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사용자 역할이나 그룹에 대한 권한을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레이크를 좀 실습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실습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S3로부터 글루 그리고 아테나 분석 이런 다양한 워크플로우 과정들을 분석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후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 다음에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는 AWS 데이터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이동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로 구성이 되고 이걸 통해서 AWS 데이터 분석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기계학습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꼭 해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AWS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맞춤 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 그리고 자격증을 통한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꼭 AWS 홈페이지에 있는 트레이닝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 관련한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 백서 그리고 분석 활용 사례 이런 것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요 QR코드를 찍으셔 가지고 요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백서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공부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AWS 데이터 분석 특집 웨비나 첫 번째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 시간을 통해서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후 시간에도 많은 것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향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